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폭증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방역 체계가 전환됐지만 시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어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위해 보건소를 찾은 시민들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돼서 지정 동네 병의원을 찾은 시민들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 헛걸음을 해야 했습니다. 정읍과 부안에 이어 김제까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가금 농장이 많은 익산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칫 하나간 지난 2017년의 악몽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전방위적으로 차단 방역에 나섰습니다. 군산 옥산에 인도가 없는 도로가 있어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갈수록 차량들의 통행량이 늘어 보행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금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어제부터 오미크론 대응으로 방역 체계가 전환되면서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행 이틀째인 오늘 지정 병의원이 어느 곳인지 잘 모르는 시민들이 있었고 또 준비가 되지 않아 검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병원도 있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3일부터 4일 오후 2시까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64명, 익산 183명, 군산 100명 등 도내 곳곳에서 역대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확진자 수가 폭증하자 지난 3일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지정 병의원이 어느 곳인지, 지정 의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검사 동네 병의원에서 한다는 걸 잘 좀 알고 계시던가요? 잘 모르세요? 주변 분들 잘 모르세요? 검사 체계 변환으로 선별진료소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층과 밀접 접촉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만 PCR 검사를 진행한다는 변경 사항을 몰랐던 시민들이 헛걸음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병원마다 검사 비용이 다르게 책정됐는데 이에 대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당황한 시민들도 있었고, 지정 병의원 명단에 있지만 동선 분리와 검사 키트 등이 준비되지 않아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 곳도 있어 시민들이 혼선을 빚었습니다. 4일까지 호흡기 전담병원을 포함해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지정 병의원은 익산이 4곳, 군산은 8곳입니다. 하지만 익산의 경우 지정 병의원 중 한 곳이 검사 준비 중이라 실질적으로 3곳만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 의료 현장에서는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의 전환이 급하게 이뤄져 준비 시간이 부족했고 지정 병의원 수도 턱없이 모자라 혼선이 왔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제는 아무래도 환자가 너무 많았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70명에서 80명 사이에 어저께 오신 것 같고 입원 왔을 때만 검사를 하다 보니까 3명에서 한 5명? 지금처럼 뭐 30건, 40건, 50건 넘는 경우는 처음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보건당국은 검사 체계가 긴급하게 전환된 만큼 홍보와 지정 병의원 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자리 잡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도 홍보도 같이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홍보할 정도로 여기가 완비된 상태가 아니라서 시간을 지켜보고 있어요.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체계 전환을 결정한 방역당국. 갑작스럽게 결정된 방역체계 전환에 시민들의 불편만 커지고 있습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째 최다 기록을 이어가며 3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7,4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27,283명, 해외 유입 160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257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24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6,836명입니다. 현행 거리두기 방침이 오는 2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정부는 사적 모임 최대 6인, 식당, 카페 등 대중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오는 7일부터는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0대까지로 확대합니다. 정읍과 부안에 이어 김제까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익산 지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칫하다간 지난 2017년의 악몽을 되풀이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전방위적으로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정부로부터 깨끗한 축산 농장으로 인증받은 익산 지역 닭 사육 농가. 기업에 공급하기 위해
닭 8만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정읍과 보안에 이어 김제까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농장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아, 이만큼 내려왔구나, 이 정도 왔구나 하면서 솔직히 저희도 그러고 다른 농장들도 다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이 겨울을 보낼 거예요. 때문에 축사 주변을 중심으로 살균제로 쓰이는 생석회를 살포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 농장 출입구에는 차량 소독시설을 설치해 가동하고 출입자 개별 소독까지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농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가 이제 차량 진입이 문제가 이제 제일 큰 부분이라서 차량 진입하면 항상 이렇게 소독하고 그 차량에서 이제 만약에 통과하는 사람이 내려야 된다면 그 사람 장화도 신고 방역복 입고 대인 소독기 소독하고. 현재 익산에 있는 가금 농장은 모두 142곳. 이들 농장에서 기르고 있는 닭과 오리는 891만 5천 마리나 됩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다면 육가공 산업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익산시는 도내 최대 도축업체인 충림에 거점 소독시설을 가동하는 등 모두 5곳에 걸쳐 24시간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농가 전담 관리관 52명을 배치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속 방역 취약 지역인 전통시장 산닭 판매점 11곳과 계류장까지 공동 방제단을 투입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임시 휴업과 함께 소독 조치가 이뤄집니다. 판매소가 한 11개 정도 있는데요. 거기는 축협 공방단으로 해서 매주 수요일 날 일제 휴업 소독의 날을 정해가지고. 익산 인접 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AI. 지난 2017년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축산농가와 익산시의 차단 방역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군산항 신규 항로 준설과 제2준설도 투기장 확보 사업이 올해 본격 추진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항 신규 항로 준설이 올해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4년까지 4,200만 세제곱미터를 준설하게 됩니다. 또 기존 항로 유지 준설은 올해 110억 원이 투입되며 군산항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적정 수심 확보를 위한 준설이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된 제2준설도 투기장 조성을 위해 유관 기관과 협력 체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군산 강소특구가 전기차 부품 소재 특화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기술 발굴 연계와 기술 이전 사업화, 강소형 기술 창업 육성 등 기술 사업화 지원을 추진합니다. 또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 중소기업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강소특구 실증 특례를 활용해 신기술 창출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군산 강소특구는 공공연구기관의 유망 기술을 지역 기업에 이전해 선순환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정책으로 지난해 사업비 72억 원을 지원받아 친환경 전기차 부품 소재 연구소 기업을 육성했습니다. 군산시가 짬뽕 특화거리 관광 명소화를 추진합니다. 시는 짬뽕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과 재정 지원 기준을 마련해 기존 업소의 임대료와 식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고 신규 입점업소에는 시설비를 지원합니다. 또 전선 지중화를 통해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짬뽕 페스티벌 개최 등 이벤트를 열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군산시가 역량 있는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합니다. 군산시는 창업 희망 키움 사업을 통해 30명에게 초기 창업 자금 500만 원과 매달 100만 원의 활동비를 최대 2년 동안 지원합니다. 또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창업 교육과 주거, 창업 공간도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군산에 사는 19세 이상 39세 미만의 예비 창업가와 5년 미만의 초기 창업가입니다.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출산과 육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최 전 차관은 아이 키우고 싶은 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친환경 인테리어와 보육교사, 안전요원을 갖춘 공공안심놀이터 조성을 공약했습니다. 또 도내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셋째 자녀를 출산하면 차량 구입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강팔문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이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 전 사장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사장은 익산시장의 꿈을 내려놓지만 다른 후보들이 자신의 공약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산에 인도가 없어 보행자가 위험한 차로로 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20년 전 생긴 이 도로는 처음에는 통행량이 적어 위험이 덜했지만 지금은 차량이 늘면서 보행자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등의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모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어촌공사 군산지사에서 옥산 면사무소에 이르는 도로. 편도 1차선 도로로 차량이 쌩 지나갑니다. 인도가 없다 보니 뒤에서 오는 차량에 길을 걷던 어르신이 움찔 놀랍니다. 도로에는 아스코 공장과 공사장, 청암산을 오가는 대형 차량들과 외지 차량들의 진출입이 잦습니다. 산비탈을 지탱하기 위해 쌓아놓은 옹벽 위로는 나뭇가지가 도로 위까지 뻗어 통행을 방해하고 급커브는 더 위험해 보입니다. 화물차가 엄청나게 이쪽으로 트럭들이 특히 공사 쪽으로 갔고 25톤 이런 것들이 많이 다니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커브가 있고 그러잖아요. 분명 위험해요.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면 배수로가 없다 보니 산에서 쏟아진 토사와 나뭇잎으로 도로 아래는 흙탕물로 뒤범벅이 됩니다. 저쪽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도로를 타고 흘러 내려가서 비가 오면 막 다 쓸려 내려와요 이쪽으로 같이 하수구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면사무 있는 쪽이 좀 낮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쪽만 오면 막 우리 여기 그 학교 바로 앞에 여기가 보여가지고 주민들은 눈이라도 내려 도로가 꽁꽁 얼게 되면 차량은 물론 사람들이 오가는 것도 아찔하다고 말합니다. 어르신들이 위험하고 이렇게 밀고 댕기고 그러는데 그런 데 많이 보거든요. 도로가 구조적으로 약간 커브길이면서 비탈길이고 그러니까 좀 많이 오고 난리 차 못 가요 여기. 불과 200m 거리지만 인도가 없고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물이나 급커브에는 거울 반사경이 없어 곳곳이 위험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곳 주민들은 면사무소나 보건지소, 초등학교를 가기 위해 이 도로를 지나야 합니다. 20여 년 전 도로가 개통될 때는 통행량이 적어 인도가 없어도 큰 불편이 없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산을 깎아 인도를 넓히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 군산시는 방어 울타리나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없는 옥산의 한 도로. 생명을 담보로 한 주민들의 차로 보행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새해 들어서도 익산과 군산의 인구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는 27만 7,664명으로 한 달 전보다 449명이 줄었습니다. 군산시도 지난달 말 기준 26만 5,160명으로 한 달 전보다 144명이 감소했습니다. 익산과 군산 지역은 일자리 부족 등이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말 시행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에 따라 지역 정책과 등 18개 부서를 관련 부서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은 증여받거나 실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징계 등을 받게 됩니다. 도내 사랑의 온도탑이 24년 연속 100도를 넘어서며 올해 캠페인이 마무리됐습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73억 5천만 원을 목표로 지난해 12월부터 2달 동안 진행한 희망 나눔 캠페인의 모금액이 100억 8천만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모금액 가운데 개인 기부금은 54억 800만 원으로 53%를 넘겼으며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1도가 오르는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올해 137도를 달성했습니다. 군산 경실련이 수상태양광 송전선로 사업과 관련해 발주처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군산 경실련은 오늘 성명을 통해 송전선로 사업자 선정이 5차례 유찰되고 6번째 입찰도 부적격 판정을 받는 등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감사 지적과 부적절한 골프 회동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은 새만금 솔라파워를 해체하고 다른 공기업 발전사와 민간 기업을 다시 선정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전라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이 사업에 동참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익산시가 오는 2024년까지 상수도 유수율을 85%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현재 익산시 상수도 유수율은 73.5%입니다. 유수율이 1% 증가할 경우 연간 4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유수율 향상을 위해 노후 상수도 148km를 교체하고 가압장 8곳 설치와 블록 시스템 구축을 추진합니다. 익산시는 환경부 승인을 받기 위해 사전 기술 검토 보고서를 만들고 있으며 승인을 받으면 실시 설계를 거쳐 하반기부터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공직자 재택근무를 확대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도청과 산하 15개 공기업,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직원의 3분의 1을 일주일간 재택근무로 변경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동량과 접촉 빈도를 줄여 직장 내 감염 확산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 조치입니다. 올해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합격자가 발표됐습니다. 도교육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 103명을 발표했습니다. 공립유치원 24명을 비롯해 초등학교 59명, 특수유치원 8명, 특수초등학교 12명 등입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전체 합격자의 82.5%인 8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폭력 조직원이 다른 조직원에게 폭행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보복을 위해 모였던 조폭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폭력단체 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에서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8월 8일 군산 지역 주점에서 다른 조직원에게 보복하기 위해 모였다가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복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범죄단체는 사회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만큼 원심의 형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윤현석입니다. 설 연휴 동안 군산의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이 작년보다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근대역사 박물관 등 박물관 벨트와 지역 관람객 수는 8,171명으로 하루 평균 1,634명이 방문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811명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또 금강권 전시관 관람객은 888명이 입장해 하루 평균 178명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익산 지역 농촌마을 50곳에 농번기 공동급식이 지원됩니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마을당 320만 원씩 1억 6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농번기 공동급식은 마을에 조리원을 두고 마을회관 등에서 공동급식을 하는 것으로 농업인이 80% 이상인 마을이 지원 대상입니다. 공동급식 지원 기간은 연간 40일 이내로 오는 14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코로나19로 공동급식이 어려워지면 도시락 배달이나 식당 이용으로 대체됩니다. 익산시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엽니다.
익산시의회는 오는 9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임시회를 열기로 했으며 익산시가 상정한 280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 예산을 처리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추경 예산은 익산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붕괴 사고에 따라 대형 건설 현장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벌입니다. 익산국토청은 이달 말까지 300억 원 이상 건설 현장 19곳에 대해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안전점검단을 투입합니다. 특히 디지털 크랙 측정기와 콘크리트 강도 측정기 등을 활용한 정밀 평가가 진행됩니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 미흡이나 부실 시공 등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 중지와 영업 정지 등이 조치됩니다. 익산시가 수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로 소상공인 과장의 장수필 공보계장이 승진 발령됐습니다. 또 공보계장에는 김주필 신성장 동력과 투자 유치 계장이 발령됐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이리중앙 라이온스 클럽이 입춘을 맞아 어양동 저소득 홀몸 어르신댁을 방문해 난방 보일러를 교체하고 12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습니다. 군산 나포면에 위치한 선경산업개발이 군산시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영하 11도, 최고기온은 영상 1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영하 1도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영하 7도에서 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1.5m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